네, 계속해서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2부에서도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2034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풍산이요. 네, 풍산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75,500원이고요. 네. 네, 10%예요. 네, 현재 수익 중이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아니, 지금 팔아도 되는지, 지금 팔아도 되는지요? 네, 아니면 네. 좀 더 가지고 있어도 될지. 네. 또 아까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이 휴전 합의 네네네. 파기 속보가 떴는데 내일 네. 주가 흐름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주호님께요. 네, 이주 본부장님께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매수가 자체가 너무 좋으셔서 지금 네. 네, 일단 수익을 축하드리고 지금 좀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고민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 방산주들은 지금 중동 지정학 리스크를 제외하고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지금 변동성을 지나가고 난다면 결국엔 2분기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 방향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풍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 3대장이라고 불리는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렉선과 좀 다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구리거든요. 근데 이 구리 가격에 따라서 좀 주가가 많이 움직이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 풍산이 올라갔던 거는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더 부각되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풍산 같은 경우는 원래 본업이 지금 구리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계속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역시나 그런 데이터 센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전선이고 전선의 주 재료가 구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제 2분기 실적까지 좀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변동성이 조금 부담되신다고 한다면 비중을 지금 어쨌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진정될 때까지는 5% 정도는 매도하시고 나머지를 조금 더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절반 매도하시고 조금 더 만약에 밀린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추가 조정이 나왔는데 10만 원대 정도를 지켜준다 그러면 그때 뭐 추가 매수 하셔서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산주들은 일단 2분기 실적 발표될 때까지는 조금 더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매수가 자체가 지금 괜찮으시기 때문에 조금 이 변동성이 좀 부담된다 하신다고 한다면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조금 더 보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실적 관련 모멘텀에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10만 원에서 추가 매수 의견까지 주셨고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은 저희가 따로 접수받고 있는데요. 이 전화 주실 때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접수라고 꼭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저 고민은 아니고요. 네, 네, 더즌. 거즌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4,800원에 50%.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요거는 제가 한번 팔고, 상한가에 한번 팔고, 다시 네. 산 거예요. 좀 높은 가격에. 다시 들어가셨어요. 됐어요. 예. 제가 네. 4,300원에 사서 팔고, 요번에 다시 샀거든요. 네. 그래서 이지은 대표님 오랜만에 네. 한 8개월 만에 통화가 돼서 네, 그러셨어요. 싶었어요. 네, 또 일단 포트에 현재 또 수익, 이지은 대표님 포트에 네. 더준이 또 있더라고요. 네, 지은 네, 대표님 그래서 팬이세요? 네네, 팬이에요. 그러셨구나. 오래됐어요, 이지은 대표님 아는 건. 네, 이 종목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일단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지은 대표님께 상담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익도 지금은 조금은 힘들긴 하지만 이제 수익이 더 나실 거라는 전제하에 제가 워낙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좀 미리 축하를 드렸는데요. 비중이 좀 많긴 하신 것 같아요. 근데요, 네. 대표님, 제가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좀 올라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제가 몇 개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중을 좀 많이 실은 거는 네. 제가 저번에 5,580원인가 상한가에 팔고 네네. 그때는 더 싸게 샀죠, 이제. 네네. 4,300원인가에 사서 팔고 다시 이제 잡았는데 이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얘기가 나온 지가 좀 돼갖고 네. 조금 좀 불안한 감도 있어요. 비중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좀 그게 궁금해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야기가 나온 지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지금 아직까지 지금 오늘 또 하는 쪽에서도 워낙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먼저 필요하다든지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일정이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게 쉽게 끝날 모멘텀,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테마성으로 며칠 동안 시세가 가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이슈가 나타나면 물론 이거를 좀 비교한다는 게 좀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조선, 방산 이렇게 긴 호흡으로 가는 쪽에 또 종목과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시장에서의 이런 시세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만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대한 움직임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원래 일본 쪽에서도 이 부분 채택을 하지 않다가 일본 쪽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제도화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호흡을 가지고 봐도 되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우려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뭐 LCNS라든지 아톤이라든지 이런 과열에 들어간 종목들 흐름을 보면 일시적으로 오늘 장중에 밀렸다가 장 마감 쪽에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거의 보합권까지 시세가 또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국내에서만 이슈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이슈가 나오고 쉽게 꺼지지 않는 문제 또 은행권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관련돼서 계속 이슈가 같이 섞여 있다 보니 저는 더진 같은 경우에는 또 아마존이랑 같이 결제 시장에 지금 동남아 쪽으로 진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은 고가권이라고 해서 걱정은 되실 수 있고 변동성이 오늘도 그렇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계속 변동성이 좀 유발되는 부분은 있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상한가에 한번 파셨고 다시 물량을 담아내셨다라고 하는데 오늘 카카오페이가 정지였지만 카카오페이가 또 2대 주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저는 다시 한번 5,590원에 대한 돌파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 6월 18일의 고점을 오늘 살짝 힘이 부족했어요. 5,570원까지 갔다가 그 힘을 더 받지 못하고 약간 밀리기는 했는데 저는 추가적인 시세 가능할 거라고 보이지만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비중이 50%를 보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매도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고점 돌파 흐름이 나오면 다시 한번 비중을 절반 정도는 좀 덜어내시고요. 남은 물량에 있어서는 지금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 보면 어쨌든 아마존 간의 협업을 레퍼런스를 쌓았기 때문에 구글이라던가 페이팔이라던가 알리 쪽도 지금 좀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상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크게 가져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추가 시세는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5,590원 돌파 나오면 절반 매도하시고요. 남은 물량에 있어서는 탄력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가시면서 보시는데 저는 스테이블 코인 쪽은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앞으로도 눌림이 나왔을 때는 계속 기회를 줄 수 있는 쪽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분할 매도 하시면서 우리가 수익은 계속 챙겨 나가면서 다음에 눌렸을 때 또 한번 그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시청자님 우리 같이 좀 수익 많이 챙기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은 대표님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 네. 잘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변동성은 남아있지만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내 종목도 해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현대로템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25만 1,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4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며칠 전에 했는데, 네, 며칠 전에 하셨어요. 예. 오늘 또 많이 빠져서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이지은 대표님이요. 네, 이지은 대표님께 바로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좀 약간 걱정은 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가격이 좀 높게 매수를 하셔서 그리고 비중도 좀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 다시 한번 지금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끝이 났나라는 기대를 오늘 장중에는 좀 했지만 다시 한번 도발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장 이후에 크게 말아올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추가적인 시세는 내일 좀 장중 변동성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지금 시청자님이 현대로템을 단기적으로 보시고 사셨을까요? 아니면 좀 나는 네. 길게 가져갈까 생각하셨을까요? 처음에는 장기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네. 변동이 심하니까 단기로 보려고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에 폴란드양 수주가 9조 원까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지금 커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쉬지 않고 좀 올라갔는데 만약에 여기서 구조보다 좀 미흡하거나 물론 애초에 나왔던 계약 규모보다는 훨씬 큰 거긴 하지만 시장에 이미 노출이 좀 많이 되어 있던 상태라서 그 이후에는 세론으로 작용하거나 할 가능성도 저는 조금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탄력이 나오잖아요, 시청자님. 네. 내일 탄력이 나오면 일단 내가 장기적으로 나 볼래요 하셨다라고 한다면 제가 비중을 그래도 조금은 남겨두시고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만약에 시청자님이 나 지금 너무 고점에서 사서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시면 내일 탄력이 나오면 내일 매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게 방산주 자체는 저도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이게 우리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그리고 유럽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간 건 중동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더 끌어당겨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동 리스크가 여기서 어떻게 갈지 모르는 방향성이 하루에도 이렇게 막 바뀌는데 그 이후에도 주가 변동성이 크게 수반이 되면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으니까 로템은 내일 만약에 탄력 나오면 파시고 우리가 좀 눌렸을 때 다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내일은 만약에 기회를 주면은 시청자님이 30%라도 35%라도 매도를 하시고 추후에 다시 방산주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내일 시장에서 탄력이 나온다면 매도하는 의견 주셨고요. 앞으로 꼭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도 따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 전화 주실 때 꼭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접수라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카카오뱅크요. 네. 29,250원에 20%입니다. 네, 현재 수익 중이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더 가지고 가도 될지. 네. 이 종목 더 가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이주 본부장님이요. 네, 카카오뱅크 이주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매수를 최근에 하셨을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수익 중이시니까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 정도 기세면요, 여기서 꺾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최근 올해 특히나 국내 증시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가는 종목군들이 계속 신고가 경신하고 랠리가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조선방산 원전이 그랬고요. 최근에 지금 이제 네이버,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카카오페이, 뱅크, 오늘은 카카오 게임즈도 상한가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이 랠리가 단순히 지금 단기간에 어떤 상승 나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카카오 그룹주, 특히나 페이라던가 뱅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디지털 금융 전환 가속화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AI 이런 것들이 접목돼서 좀 가상자산에 대한 결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저는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카카오페이가 거래 정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급들이 지금 카카오 관련 그룹으로 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 내고 빨리 나오고 싶다 하시면은 다 팔고 더 가면 좀 아쉬우니까 한 절반 정도 파시고 나머지를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오랜만에 이런 랠리가 왔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까지도 한번 욕심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좀 나갈 생각으로 들어가신 거라면 다 팔지 마시고 좀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를 가지고 수익 극대화를 시켜보시는 전략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5만 원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예고드렸던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이 전화를 받으시면 고민되시는 종목들 마음껏 질문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부장님. 네. 네, 오늘 전쟁 휴전 소식에 또 시장이 강하게 올라졌는데 내일은 전망이 좀 어떻게 될까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갑자기 어제 새벽에 네, 안녕하세요. 여기 친절한 종목 상담 4989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기 매일경제TV 친절한 종목 상담 4989입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보유하고 계신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기 하나투어고요. 네. 네, 매수가가 59,500원입니다. 네. 비중 한 10%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거 매수한 지가 한 3, 4개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올라갔다가 59,000원 정도만 5만 밑으로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그래서 좀 이것을 이 밑에서 좀 10%니까 10%를 더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갖고 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 그냥 이놈 10%만 가지고 가야 할지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매도를 해야 된다면 얼마 정도에서 매도를 해야 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질문이 한 번에 여러 개 하셔가지고요. 제가 하나씩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이 여행과 관련된 종목군들은요. 일단 한알령 해제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국제유가 급락 나왔을 때 대한항공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국제유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늘 또 어제 뭐 휴전 합의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이 좀 진정되면서 국제유가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항공주들이 올라오면서 여행주들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항공주들도 잘 돼야지 여행주들도 같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여행이라는 것이 항공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온다 안 온다 얘기가 지금 계속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좀 여행주들 올라올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국내 국민들이 이제 여행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국이라던가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방문을 하는 것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행주들에게는 좀 좋은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 종목에 대해서 뭘 매도를 한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비중을 더 확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진정될 때까지는 굳이 무리하게 비중 확대를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지정학 리스크가 계속 되면은 사실 좀 이쪽에 수급이 들어가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진정될 때까지는 비중 확대하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신 다음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오거나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방한한다라는 소식들이 나왔을 때 그때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목표가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6만 원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만약에 한한령 해제라던가 이런 힘을 받으면은 7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6만 원 정도, 그러니까 매수가 부근이죠. 그 정도까지 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6만 원에는 못 파실 것 같으니까 7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고 일단 추가 매수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중 20%까지.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될 때까지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굳이 이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막 지금 주목받고 있는 섹터는 아니에요. 왜냐면 하루 거래량 자체가 12만 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한령 해제 기대감들 확 그때 왔을 때만 해도 거래량이 꽤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거래량도 붙고 시장에서 관심 받을 만한 어떤 모멘텀들이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7만 원까지는 상방 열려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지은 대표님, 내일도 로봇주가 좀 올라줄까요? 오늘 하이젠 RNM이 거의 뭐 상한가 부근까지 가서 네. 마감을 했고 클로버도 강세가 나왔고 오늘 두산 로보틱스도 강했고요. 저는 로봇주 시세가 물론 많은 종목들까지 다 퍼져나가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물류, 자동화 이쪽은 좀 우리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매일경제TV 네네. 친절한 종목 상담 4989입니다. 네네네. 네, 혹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실까봐 좀 상담 도와드리려고 연락드렸거든요. 네. 네, 혹시 궁금하신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있으실까요? 아, 예. 네, 시청자님 TV 화면 소리가 오히려 겹쳐서 들리셔서 혼돈이 오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줄였습니다. 줄이셨어요? 예. 네, 그럼 어떤 종목 좀 봐드릴까요? 아니, 아까요, 네. 그 LG 엠넷인가 그거를 적였는데 그 밑에 나오더라고요, 자막으로. 네. 그래서 그거를 했기 때문에 딴 걸 좀 받으면 안 될까요? 어떤 종목이세요? KNW. KMW요? 예. 혹시 매수가랑 비중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수가 지금 그게 몇 년이 돼가지고 네. 45,000원에 매수고요. 45,000원. 네, 한 네. 10% 됩니다. 45,000원에 10%. 네네네. 45,000원 10%시면 아이고야 지금 너무 걱정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쵸. 혹시 시청자님 이 종목 좀 45,000원이시면 장기적으로 내가 좀 보유를 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한 3년 됐을 거리요. 3년이나 되셨어요. 네, 한 3년 됐어요. 일단 이 종목 통신 관련돼서 뭐 5G, 6G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미국에서도 올해 뭐 주파수 경매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예, 또 네. 국내에서도 5G, 6G에 대한 거는 우리가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첨단 산업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도 볼 수가 있어서 이런 흐름 속에서 5G, 6G 통신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물론 바닥권에서 가파르게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혹시 시청자님 여기다가 추가 매수까지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렇죠. 예. 추가 매수까지도 생각을 하세요? 예. 그런데 지금 시장이 워낙 분위기가 막 좋다 보니까 저는 그러면 추가 매수 하신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하시고 시간 조금 걸리는 거에 있어서 감안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저는 한 5% 정도는 더 비중 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 해봐야 뭐 얼마나 너무 많이 내려지도 작아서요? 않잖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다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10% 더 매수를 하시면 네. 만약에 이게 잘 안 갔을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네. 비중이 10%, 15% 있는 거랑 20% 있는 상태에서 묶여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추가 매수 만약에 시청자님이 10% 나는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네. 17,000원에 대한 돌파 여부. 그러니까 지난 2024년 때도 이 가격대를 시원하게 돌파를 못 해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부진해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차라리 17,000원 돌파가 시원하게 되는 게 확인이 된다. 주파수 경매 우리나라, 미국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5G, 6G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를 했을 때 그때 17,000원 정도의 부근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비중 확대를 해서 빠르게 수익 시전을 오히려 할 수 있는 때가 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바닥권에서 가파르게 올라왔지만 이 섹터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좀 약해요. 네. 그래서 묶여 있으면 지금 조금은 답답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내가 수익을 내고 지금 요즘에 대형주 장세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수익을 좀 내시고 기다리시다가 17,000원 정도에 대해서 돌파 흐름이 명확하게 시원하게 5G 섹터에 돈이 실린다. 그때 비중 확대를 그럼 하셔서 우리가 좀 추세가 나왔을 때 그때 수익을 실현해서 나오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의견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면 비중이 10% 묶였을 때랑 20% 묶였을 때랑은 완전히 다르실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네. 네. 그게 좀 더 나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다리신다고 하셨으니. 네, 네. 뭐 그렇게라도 해야죠. 뭐 네,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믿고서 따라야죠. 네네. 일단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파수 경매에 대한 이야기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시장에서 계속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국내 쪽에 우리가 내수 쪽에 좀 종목들이 가긴 하지만 향후에 가지 못할 섹터는 아니다 보니 조그만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다른 종목 매수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지고라도 팔면은 안 될까요? 네? 믿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손실을 보고 예, 손실을 보고 좀 매도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나는 그거 감안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네. 기다리신 시간 대비해서 5% 정도는 매도하시고 지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시장이 좋잖아요. 이럴 네. 땐 오히려 종목 교체해서 가는 종목을 가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지금은 대체해서 빨리 수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회의 시장은 맞기 때문에 한 5% 정도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시청자님 마음에는 제가 너무 손실이 커서 차마 권해드리진 못했지만 그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좀 뭐 우리는 뭐 주식을 뭐 어떤 걸 사야 뭐 좋은지를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냥 맨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실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 반도체도 점진적으로 좀 업황 회복도 보이고 있으니까 오히려 추격 매수에 있어서는 혼자 대응하시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 저희 이제 이 4989에서도 좋은 종목들 전문가님들이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또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업황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종목들 있으니까 저희가 방송 통해서도 많이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이 해결되셨기 바라겠고요. 속상하시겠지만 위로가 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